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재은이고요.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반등에 살짝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그래도 시원한 네. 상승이 나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오늘도 뭐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 화끈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시장이 지정학적 충격을 이제 좀 딛고 네.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모조리 다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 심리도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드라이버로 시원한 스윙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스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코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요. 파3홀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3. 네, 역시 비교적 조금 수월한 파3 홀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 미국 증시의 훈풍을 좀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네. 특히 TSMC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이 호실적 때문에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훈풍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미국장하고 디커플링이 됐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디커플링 없이 삼성전자도 3%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만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월 우리 국내 증시가 매우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연초에 반짝 상승 이후에 2주 동안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시름에 잠겨 계셨었는데 이제는 아주 큰 고비는 좀 지났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 같은데 고용 지표가 오히려 또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오. 오늘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마도 우리 국내 증시도 뭐 지수도 많이 빠졌겠거니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파3홀로 시장 진단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조금은 수월하고 원만한 파3 홀로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또 스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홀은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1월 8일 소개해 주신 브리지텍 이 종목을 리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은 안 봐도 결과가 뻔한데 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정말 나이스 홀인원입니다. 네. 매수 후에 27% 수익률 올렸고요. 네. 오늘도 상승했고 어제 급등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거의 뭐 30% 육박하는 지금 수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언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스트소프트거든요. 맞아요.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AI 서비스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브리지텍도 이제 음성인식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될 인터넷 기업은행,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겹포제가 나타나면서 어제도 좀 강하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뭐 목표가를 시원하게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점 부분 7,000원대 후반에서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익 생겨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 가격은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다음 주에 또 샘 올트만이 방한한다라는 이제 맞아요. 일정이 예정되어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아직도 AI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1월 11일 소개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1월에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종목을 소개해 주셨지 했는데 네. 과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나이스 버디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이 반도체주들의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걸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TSMC 이제 실적 호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올해 뭐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는 1년 내내 상당히 좀 중요한 테마가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오늘 아주 강하게 이제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내면서 지금 현재 한 8%에서 지금 9%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당 가격이 이제 비싸서 그렇지 이오 테크닉스도 자리를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기업이고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최근에 특히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 신규 고객사로 이제 신규 벤더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D본더라고 하는 이 신규 장비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지만 HBM과 관련된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히나 뭐 이오 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부장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퀄컴 이런 종목들 흐름도 좋았었지만 특히나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가장 좀 원동력은 장비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이거든요.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다 4%가 넘는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결국은 TSMC가 실적 발표를 해봤더니 기대 이상의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미세 공정에 대한 이제 신규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후공정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이제 신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 장비 종목들이 TSMC 실적이 이 정도라면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 공공행진한다면 올해 실적이 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 거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 호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오늘 웬만한 기업들은 다 3%에서 5%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우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차트 열어보시면 정말 아찔한 위치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또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직까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 후속주로 하나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오 테크닉스 놓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샷 홀인원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원샷 홀인원 종목에서 또 반도체 장비주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홀인원 그리고 버디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온 사연은 한미약품이 들어왔네요. 3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1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맞습니다. 최근 계속 또 밀리고 있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릴 기회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약품은 저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사실 바이오 종목도 연초에 굉장히 힘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M&A도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제 사이클 영향이라고 이제 보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좀 축소돼 버렸잖아요. 사실 작년 연말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강한 상승세의 이제 원동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뭐 3월에 인하할 거다. 맞습니다. 네.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포함한 이 대장주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한번 분출이 좀 됐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거 빨라야 하반기는 돼야 기준금리 인하하겠구나 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화된 이제 모멘텀.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시장 조정 과정에서 고점 대비해서 뭐 작게는 한 15%, 많게는 거의 30% 이상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단기간에 이제 급락한 것 치고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낙폭 과대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1순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좀 부진했다가 이 TSMC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니까 강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미국발 훈풍이라든지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떤 M&A 이슈 연초부터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 또 인수를 했고 OCI 홀딩스와 지금 한미 사이언스의
회사 통합이 일정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통합과 관련된 있던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한미약품 주가도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한미약품은 지금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는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내시라고 하죠. 이 내시 치료제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한비약품은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4분기 때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이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20% 정도는 반등이 좀 들어봐야 네. 적정 가치 수준이 아닐까. 한 37, 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종목으로 이제 진단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려서 종가 기준으로 31만 원 정도가 하락 이탈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손절가 31만 원 정도를 잡고 단기 목표치 한 37, 8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설정해주신 손절가, 목표 주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한미약품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의 테마주들만 움직였는데 반도체주들로 좀 훈풍이 옮겨가는 것 같아서 네. 저 끝까지 좀 시원하게 날릴 수 있을 만한 원샷 홀인원 종목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의 후속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반도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 TSMC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TSMC 수혜주를 분명히 좀 찾아봐야 네. 되거든요. 사실 인텍플러스는 제가 12월 달에도 이 포인트를 한번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리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조정받는 과정에서 인텍플러스도 제법 강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 우리가 이제 TSMC 수혜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시는 게 에이직랜드라고 하는 기업 네. 있잖아요. 이 에이직랜드가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 사실 이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만의 이제 TSMC의 디자인 하우스 이제 파트너사로 지정되어 있는 회사가 에이직랜드거든요. 네. 근데 에이직랜드뿐만 아니라 인텍플러스도 이제 TSMC의 주요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인텍플러스는 원래 이제 머신 비전 이제 기반의 2D, 3D 외관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이 전체 이제 100%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20% 정도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외관 검사 장비 시장으로도 작년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특히 올해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쪽의 점유율도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물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라든지 이제 최적화를 구현하는데 가장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후공정이 더 고도화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칩이 워낙 이제 고사양의 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복잡한 회로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반도체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들도 당연히 따라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패키징도 상당히 지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네. 2.5D 패키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3D 패키징까지 이제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후공정과 관련된 이제 기술이 부각이 좀 될 때마다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텍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0개 이상의 이제 기술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라든지 IBM과 같은 이런 초우량 고객들을 지금 이미 현재 고객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AI가 올해는 그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1년 내내 이 AI라는 키워드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입에 달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산업에도 이 AI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율주행 시장, 뭐 전장화와 관련된 부분들, 뭐 관계가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다 걸쳐 있는 기업이 인텍플러스가 하고 있는 3D, 2D 이제 외관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차량용 이 외과 검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이제 1등 OST 기업의 퀄테스트가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제 양산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 양산이 됐을 때 과연 이게 패키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이제 검사도 지금 인텍 플러스의 이제 외관 검사 장비, 3D 외관 검사 장비가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지난 4분기 때부터 장비들이 벌써 입고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때 일부 매출이 인식될 거고 올해 1분기 때부터 빠르게 삼성전자 쪽 이제 외관 검사 장비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대만의 이제 TSMC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시장의 예상치를 그야말로 뛰어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TSMC 주가가 무려 10%나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TSMC가 이제 10% 급등하다 보니까 앞으로 TSMC가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지 미세 공정이라든지 특히 후공정과 관련해서 TSMC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텍 플러스가 대만의 TSMC 쪽으로 TC 본더를 검사하는 외관 3D 검사 장비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 퀄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해 1분기 안에 퀄테스트 통과하고 TSMC 쪽으로 외관 검사 장비 공급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이지랜드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텍 플러스도 TSMC향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한 3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SMC 실적 호조 수혜주로 오늘 인텍 플러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무너지는 맞습니다. 경향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그럴 경우에 어떡하죠, 매니저? 아무래도 삼성전자 4분기 네. 실적을 좀 뜯어보면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전체 컨센서스를 충족을 못 시켰던 게 파운드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삼성전자와는 달리 4분기 때도 실적이 좀 선방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SK 하이닉스의 실적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인텍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홀은 벙커도 많고 네. 해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융시장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홀컵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주 편입을 해주셨는데 호호님께서 와 제주 반도체 멋지네요. 네. 이제 다른 반도체 가자라고 이렇게 댓글 네. 남겨주셨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가능할까요, 네, 매니저님? 솔브레인이 아니라 오늘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반도체 이제 핵심 소재 기업을 자회사로 이제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 일가의 이제 지분율이 무려 75% 정도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기업은 유통 주식 숫자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당 가격은 막 4만 원, 5만 원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되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 솔브레인의 지분을 이제 31%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라든지 템플턴 이런 이제 회사들이 지분 15%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히 외국계가 좀 탐내는 소재 기업을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올해는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네. 쪽에 이제 다들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D램 가동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특히나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수주가 회복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회사 솔브레인의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브레인 홀딩스의 실적도 올해 크게 이제 개선의 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를 갖고 온 이유는 네. 엔캠 때문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몇 개월 전에 제가 엔캠을 6만 원대 중반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네. 있거든요. 엔캠 주가가 이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액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오늘 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오늘 반도체 이슈라기보다는 전해액과 관련된 이슈, 이 엔캠과 비슷한 이제 흐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가 투자한 이제 자회사가 미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헝가리아 쪽에서 종속회사를 통해서 지금 2차 전지 전해액 쪽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이 2차 전지 쪽에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기 네. 때문에 아마도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런 미국이라든지 유럽 전진기지의 전액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좀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이 전액 이슈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솔브레인 홀딩스의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2,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의 엔캠 노리시는 분들 솔브레인 홀딩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매니저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서 인사이트 얻으려면 네. 어디로 찾아가면 제가 좋을까요? 이제 네이땡 밴드에다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이 없는 날은 이 밴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장중 시장 대응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